네, 운동과 건강의 관계 교과서 1단원 내용입니다. 우선 운동이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살도 빠지고 근육량도 많아지고 하는 사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선은 운동을 하게 되면 근력이 강화되고 세포 재생이 촉진됩니다. 당연히 근육량은 증가하겠죠. 그리고 근력과 근지구력이 향상되며 근육 세포 및 피부 재생력, 운동해야 피부 좋아집니다. 피부 재생력이 증가하고 면역력 또한 증가합니다. 자, 근육량이 증가하면 체형이 이제 근육질의 바디라인으로 체형이 개선이 되며 근력과 근지구력이 향상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운동 능력이 강화되고, 이거는 밑에서 살펴볼 테지만 우리 방위 체력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 건강 체력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건강과 직결되는 근력과 근지구력 요소입니다. 자, 노화 예방도 좋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네요. 자, 두 번째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일 텐데, 균형 잡힌 신체 구성. 신체 구성이라 하면 우리 몸에 지방, 무기질, 다양한 물 이런 것들이 어느 비율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균형 잡힌 신체 구성, 그리고 혈중 지방 농도의 감소, 즉 체지방 감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운동의 효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체지방이 감소하면 당연히 비만 예방하고, 혈중 지방, 혈액 내의 지방의 농도가 감소함으로써 뇌졸중이나 동맥경화, 성인병, 각종 성인병 등을 예방할 수 있고, 혈중 지방 농도가 줄어들게 되면 혈액순환이 보다 잘 되기 때문에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뼈가 강화되고 그리고 바른 골격이 형성됩니다. 조골세포, 뼈와 관련된 세포 생성이 촉진되고 더 건강한 뼈가 생성될 수 있겠죠. 그리고 골밀도, 뼈의 단단한 정도가 훨씬 더 강해지고 골다공증이 예방되며 균형 잡힌 골격 유지. 선생님이 생각할 때 운동에 이제 성인이 아닌 학생들이 운동에 있어서 가장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균형 잡힌 골격 유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2학기 때 피트니스 수업을 할 거지만 주 목표가 바로 균형 잡힌 체형, 그리고 골격 체형 교정, 이쪽에서 좀 접근을 할 건데, 골반 틀어진 친구들, 그리고 허리 척추 측만, 그리고 거북목, 이런 불균형적인 체형이 많이 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만 앉아 있으니까 진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교정해 줄 수 있는 수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운동이 이런 균형 잡힌 골격 유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 인지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좀 생리학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데, 바로 순환 기능의 발달입니다. 이 순환, 말 그대로 혈액의 원활한 순환을 노릴 수 있고, 이거 혈중 지방 농도의 감소와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일 것 같고, 두 번째, 심장, 좌심실 벽의 두께와 심장의 크기가 증가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스포츠 심장이 된다라는 말인데, 이 스포츠 심장은 훨씬 더 일반 심장보다 벽의 두께가 두껍고 심장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한 번 펌프질을 할 때 더 많은 피를 혈액순환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심박수가 덜 뛰어도 되겠죠. 바로 심박수 감소와 심박출량 증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만한 주머니가 있고 이만한 주머니가 있는데, 이 큰 주머니가 두께도 굉장히 두꺼워서 힘도 세다고 해봐요. 자, 이만한 데서 피가 50이 나간다면 여기서는 한 번에 100이라는 피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쪽은
2분의 1만큼 덜 뛰어도 되겠죠. 총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하는데 만약에 뭐 500의 피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심장은 10번을 뛰어야 되지만 이 심장은 5번만 뛰어도 됩니다. 한 번에 나가는 심박출량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만큼 심박수는 조금만 뛰어도 된다는 바로 효율적 차원에서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심장이 바로 이 스포츠 심장입니다. 이게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심장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혈당 자율 조절 기능 강화. 혈중에 있는 당의 농도인데 이게 당뇨병하고 좀 연관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인슐린이 그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이런 게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깊어지니까. 자, 여기 써 있는 근육 펌프, 안정적인 혈압 나와 있습니다. 근육 펌프는 하나만 설명을 하면 우리가 밑쪽, 하체 쪽으로 간 피가 다시 심장 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종아리 근육, 허벅지 근육이 펌프질을 하면서 그 피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하체 근력이 없으면 그렇죠. 근육 펌프가 작용이 덜해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피의 양이 적어지겠죠. 그만큼 적은 피로 새롭게 또 만들어서 내보내기 때문에 굉장히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가고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체 근육이 완성되어 있는 친구들은 근육 펌프를 통해서 더 많은 피가 심장으로 다시 되돌아가기 때문에 훨씬 더 심장의 부담이 적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바로 호흡기관의 활성화, 폐활량 증가, 호흡 효율성 개선. 한 번에 호흡을 들여 마셔도 이게 산소가 100이 들어왔을 경우 이 산소 100을 다 충분히 내 몸에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체내 산소 공급량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를 토대로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기초 대사량 같은 경우는 꼭 호흡기관의 활성화만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고 뭐 다양한 근력, 체지방 감소, 순환기능 발달 이 모든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뇌 기능의 활성화. 운동을 하면 뇌도 건강해진다. 신경세포가 활성화되고 당연히 뇌 기능이 향상이 되겠죠. 세포 활성화가 되니까. 뇌 노화 지연, 치매 예방 미리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자, 신경성 장애 및 우울증 등이 완화되며 이제 뭐 엔도르핀이나 뭐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들이 행복과 관련이 많은 호르몬인데 이게 운동할 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운동 반응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감소합니다. 우리가 나한테 날라오는 공을 내가 저 공이 나한테 날라오네 하고 잡기까지의 순간 그게 바로 운동 반응 시간인데 훨씬 더 좋아지겠죠.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반응 시간 자체가 짧아지니까. 자, 두 번째,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위에서 설명했던 건데 여기는 세로토닌, 바로 뇌의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입니다.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호르몬이고, 자, 엔돌핀 많이 알고 있죠. 스트레스에 저항할 수 있는 어떤 호르몬이 되고 고통 및 피로감을 감소시키고 즐거움과 행복감을 유발하는데 이게 언제? 운동 시에 굉장히 많이 촉진된다고 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4점이 뭐냐면 우리가 셔틀런 할 때 어느 지점에 가면 이제 도저히 더 이상 뛰면 난 죽을 것 같다 하는 그 시점이 오게 되는데 그 시점이 바로 4점이라는 데드 포인트입니다. 이 4점을 넘어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죽는 게 아니라 바로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오히려 훨씬 더 운동을 하는데 쉽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마라톤을 할 때 한번 느껴본 경험이 있는데 도저히 못 뛰겠다, 더 이상 뛰면 내가 죽겠다 싶은 순간만 견뎌내면 오히려 그 뒤는 훨씬 더 편하게 달릴 수 있더라고요. 자, 그게 바로 4점이라고 합니다. 자, 운동의 특성과 효과, 바로 방위체력과 행동체력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고 이 방위체력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견디는 능력이 바로 방위 체력이고, 어떤 질병에 걸리지 않는 기초 면역과 관련된 체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행동 체력은 운동을 지속하는 그리고 조절하는 능력으로서 운동을 일으키는 힘, 계속하는 힘, 조정하는 힘을 의미를 하고, 행동 체력 안에 이제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이 있습니다. 자, 건강 체력은 건강 유지 및 증진에 관련이 많으며 우리가 팝스 측정을 하는 체력 요소이기도 하죠. 어떤 게 있었죠? 팝스 측정할 때 근력, 근지구력, 그리고 유연성, 그리고 신체 구성, 이렇게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하나 빼먹었네요. 심폐지구력. 이렇게 5가지가 바로 건강 체력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은 알겠어. 근데 왜 유연성하고 신체 구성이 건강 체력에 속하냐? 자, 유연성은 관절의 움직이는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가동 범위가 훨씬 증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다치지 않아요. 어떤 친구는 10만큼 발목이 꺾일 수 있고, 어떤 친구는 50만큼 꺾일 수 있어요. 평소에도. 근데 이 친구가 30만큼 꺾였다고 해봐요. 운동할 때. 그럼 10만 꺾이는 친구는 이제 발목이 삐는 현상이 발생하고, 50만큼 평소에도 꺾을 수 있었던 친구는 전혀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유연성이 도움이 되고, 바로 그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방, 단백질, 수분 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이게 바로 그렇죠, 신체 구성입니다. 신체 구성. 자, 운동 체력은 운동 기능 수행과 조절과 관련된 걸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협응성 등을 의미합니다. 운동 체력이 약하다고 우리가 건강하지 않냐? 그건 전혀 별개죠. 건강 체력은 건강과 직결된 요소들이지만, 운동 체력은 운동을 잘하냐 못하냐의 기준이 되는 걸 뿐이지 건강과는 별개입니다. 자, 다음으로 운동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요소입니다. 38페이지에 잘 나와 있고, 운동 상황에서 우리가 운동을 처음 계획을 할 때 우선 어떤 운동을 할 거냐, 운동 형태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한테 내 나이, 체력 조건, 흥미 등을 고려해서 적합한 운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1차적으로 하고, 그게 결정이 됐으면 내가 어떠한 강도로 운동을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근육질, 우리 바디빌딩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강도 운동을 해요. 하지만 여자들의 경우는 이제 탄력적인 몸매, 바디라인을 위해서는 중저강도 운동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듯 운동 강도를 결정하고, 그 다음으로 운동 시간을 결정해야 됩니다. 한 번 운동을 할 때 얼마 정도를 운동을 할 것인가? 난 한 번 운동할 때 30분 운동할 거야. 이런 단위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운동 빈도는 일주일 혹은 한 달은 너무 긴데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운동할 것인가. 주 3회, 나는 월요일하고 목요일 운동할 거야, 주 2회,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겠죠. 이 4가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운동을 계획해야 됩니다. 자, 운동 형태는 대표적으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이 있는데, 유산소 운동의 특징부터 먼저 좀 살펴보면, 이 유산소 운동은 산소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거죠. 에너지원은 바로 탄수화물과 그렇죠, 지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을 빼려면 이 유산소 운동, 힘들더라도 좀 달리는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줘야 돼요. 자, 유산소 운동의 특징은 이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유산소 운동에 쓰이는 탄수화물, 그리고 이 지방이 한 번에 강한 힘을 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장시간 저강도 운동을 하는데 효과적인 에너지원들입니다. 따라서 단시간의 고강도 운동은
이제 인원질 대사라고 하는 이 탄수화물, 다른 종류의 탄수화물을 이용을 하고, 유산소 운동에서는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 이 탄수화물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내다가 탄수화물이 고갈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지방을 사용해서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살을 빼고 싶어서 운동을 할 때는 최소한 15분에서 20분 이상 저강도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유산소 운동의 결과 체지방이 감소하고 심혈관계 기능이 향상되며 호흡순환계 기능 또한 향상된다고 합니다. 자, 무산소 운동,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웨이트 트레이닝이죠. 자, 산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아령을 들 때 막 호흡을 내쉬면서 아령을 들진 않죠. 숨을 참고 무거운 걸 들 때 힘을 쓰곤 합니다. 이렇게 산소를 소비하지 않으면서 힘을 쓰는 운동을 바로 무산소 운동이라고 하고, 단시간 고강도 운동이 가능합니다. 자, 호흡을 참고 내가 100m 달리기를 했다고 했을 때 뭐 한 15초 정도 숨 참는 거 가능합니다. 근데 숨을 참고 뭐 한 1분 이상 되는 달리기를 한다,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단시간, 무산소 운동은 단시간 가능합니다. 대신 그 단시간 동안 고강도의 운동이 가능하게 하는 아주 효율성 좋은 에너지원입니다. 자, 무산소 운동의 결과 근력 및 근지구리 향상에 효과적이고 건강하고 탄력적인 바디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운동 실천 단계인데 총 5단계로 되어 있어요. 무관심 단계, 그리고 관심 단계, 준비 단계, 실천 단계, 마지막 유지 단계입니다. 자, 무관심 단계는 전혀 운동에 관심이 없는 상태로서 오히려 내가 운동을 하면 손해가 더 커. 당연히 운동할 리가 없겠죠. 이런 친구들에게는 이제 운동의 좋은 점에 대한 정보를 조금 찾아보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겠네요. 두 번째, 관심 단계는 현재 아직 운동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저거 뭐 언제든지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네 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에게는 일과표에 운동 시간을 포함하거나 과거에 본인이 즐겁게 했던 운동을 생각하면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준비 단계입니다. 현재 운동을 하고는 있지만 주기적인 운동이 아니라 그냥 오늘 운동이나 한번 걷다 와야겠다, 아니면 뭐 오늘 뭐 좀 뛰다 와야지, 이런 식으로 정해지지 않은 불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친구에게는 운동 장소를 미리 정하고 친구를 찾아서 함께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자, 실천 단계입니다. 운동할 동기가 충분하고 이미 운동에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자, 이런 친구들에게는 이 기간이 길어질 수 있도록 연간 계획을 세우고 주변에 알려서 이제 격려와 칭찬을 받게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 유지 단계는 이미 이 친구는 운동에 대해서 마스터 단계에 있는 친구이면서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나 운동하고 싶어 죽겠어, 운동 매일매일 해야 돼, 혹은 자기가 정해놓은 그 기간만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확실하게 서 있는 친구들입니다. 자, 이 친구들에게는 뭐 동기부여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널리 좀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교과서 내용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시험들 잘 보십시오.